자, 이번 시간은 토크에 대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는 돌림 힘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가 힘이 아닌데 힘으로 번역이 돼 있어가지고 좀 안 좋은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토크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크 배우기 앞서서 힘의 작용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힘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자, 지금까지 배운 뉴턴의 역학을 보면요. 물체가 있고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한다고 하면요. 우리는 이 물체의 부피를요. 이렇게 고려한 게 아니고 이 물체가 있으면요. 이 물체의 질량이 한 점에 모여 있다라고 해서 질점을 이제 고려를 할 겁니다. 질점에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질점 동력학이라고 하는데요. 자, 뉴턴의 역학에서는요. 이렇게 부피를 고려하지 않고요. 얘를 마치 점질량처럼 고려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상황이랑 조금 100% 반영을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 한번 힘의 작용점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힘의 작용점이 이렇게 있는데요. 물체가요. 이렇게 균일하고요. 균일하고 밀도가 일정하다고 하면요. 물체의 질량 중심은요. 이 물체의 정 가운데 있겠죠. 자, 정 가운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정 가운데의 연장선에 내가 이렇게 힘을 가하면요. 이 물체는요. 이렇게 앞으로 움직일 겁니다. 자,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직선적인 운동을 하는 거를 병진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요. 이렇게 두 번째 상황처럼 이렇게 질량 중심이 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힘을 질량 중심에서 약간 비껴나게 하면요. 이 물체가요. 병진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물체는 회전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동일한 힘을 F를 크기를 가해 줬는데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힘의 작용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힘의 효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힘의 효과라는 거는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지에 대한 운동 결과입니다. 결과.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요. 물체의 부피를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힘의 작용점이 매우 중요해지고요. 힘의 작용점과 이 물체의 질량 중심점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운동의 결과, 힘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크라는 것들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토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자, 토크라는 건요. 물체가요.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려는 경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볼트랑 너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지점이 이 지금 빨간 지점이 회전의 중심이 되겠죠. 회전의 중심. 자, 이거를 보고 영어로는 피봇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내가 이렇게 힘을 가해준 지점이 요 지점이죠. 자, 얘를 작용점이라고 합니다. 또는 힘을 가해준 점이니까 힘점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좀 중요하게 정의가 돼야 되는 물리량이 있는데요. 작용점과 피벗 포인트를 잇는 이 직선 거리를요. 우리는 R 벡터라고 할 거고요. 이 R 벡터의 이름을 모멘트 암이라고 할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지뢰의 팔 이렇게 하는데요. 용어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모멘트 암이라는 것만 씁시다. 자, 모멘트 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용점에서 이렇게 힘이 작용을 했죠. 자, 그러면은 요 회전의 중심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힘을 가해주면요. 뭐가 생긴다? 회전하려는 경향성, 토크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요런 것들을 이제 토크의 크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토크가 이렇게 지금 모식도가 있는데요. 자, 요 빨간색 요 지점이 회전의 중심점이니까 얘가 피봇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 보라색 이 화살표의 이제 시작점이 여기가 힘점이 되겠죠. 자, 힘점이 되는데요. 자, 힘이 이렇게 모멘트 암하고 비스듬하게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문 열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자, 여기가 이 경첩이 있고, 여기가 그러면은 회전축이 될 건데, 회전축에서 이렇게 힘점까지 이렇게 끈 벡터를요,
모멘트 암이라고 했죠. R 벡터라고 했어요. 근데 힘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작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힘이 비스듬하게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문에 수직한 거, 그 다음에 문에 평행한 거. 그래서 F 평행한 거, F 수직한 거. 자, 근데요, 평행한 힘은 어떻습니까? 이 힘을 가해주면요, 문을 회전시키는 게 아니고 문을 뽑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요, 회전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회전을 하려면요, 지뢰의 팔, 모멘트 암이랑 반드시 수직인 녀석만 회전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 F 벡터가요, 이렇게 시타라는 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직교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모멘트 암하고 평행한 성분가요. 평행할 때 이렇게 평행하다 해서 뭐 11자 형태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멘트 암과 수직한 거, 이렇게 성분은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이거를 직각삼각형이라고 생각하면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모멘트 암과 평행한 거는요, 자, 우리가 F라는 이 벡터의 크기를 알고 있고요, 이 사이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F 코사인 시타로 표시할 수 있고요. 수직한 성분은요, F 사인 시타라고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자,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모멘트암과 평행한 성분은요, 회전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에 영향을 주는 수직한 성분만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토크의 크기는요, 이렇게 쓰는데 얘는 T가 아니고 타우라고 읽습니다. 타우는 모멘트암 곱하기 수직한 힘의 성분이라서 어떻게 되냐면 R 곱하기 F 사인 시타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조금 정확하게 설명하려면요, 이 토크도요, 벡터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토크는 모멘트암 크로스 힘 벡터 이렇게 돼가지고 얘는 벡터의 외적이라서 정확하게 표시하려면 이런데 고등학교 수학에서 외적을 안 배우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F 사인 스타라고 외우시는 게 아니고 F랑 이 모멘텀하고 수직한 힘의 성분을 곱해주면 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토크 이제 새로운 물리량을 배웠으니까 당연히 단위를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토크는 어떻게 되나요? 모멘텀 곱하기 힘 이렇게 되는데요. 모멘텀은 길이기 때문에 단위가 미터입니다. 그리고 힘은 당연히 뉴턴이겠죠. 그러면은 이 토크의 단위는요, 어떻게 되나요? 뉴턴 미터가 됩니다. 자, 근데 뉴턴 미터 어디서 많이 봤죠? 물리원에서 보면요, 일의 정의 W는 F 곱하기 S인데요. 얘는 뉴턴 미터를 뭐라고 표시했나요? 줄이라고 표시했죠. 얘는 줄이라고 표시하는 이유가요, 얘는 스칼라량이기 때문에 줄이라고 표시하는 거고요. 얘는 벡터량이기 때문에 줄이라고 바꾸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토크의 단위는 뉴턴 미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토크도요, 이제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이 중요한데요. 자, 요 밑에 이제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자, 오른손 법칙이거든요. 오른손 법칙. 자, 우리 그 빛의 전자기파의 전파할 때 전기장과 자기장 방향을 통해서 빛의 진행 방향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힘점이고요. 힘이 이렇게 작용을 했죠. 그 다음에 모멘트암이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여기가 회전점이기 때문에요. 회전점 잘못했네요. 자, 회전점에서 힘점까지 이렇게 모멘트암을 만들어야 되고, F 벡터가 이렇죠. 자, 그러면요, 이 손의 네 손가락을요, R 벡터에 일치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F 벡터 쪽으로 감아 지으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지금 손 모양하고 동일한 모양이 나오죠. 자, 다시 해볼게요. 지금 온라인상이라서 지금 설명이 좀 그런데, 자, 피벗 포인트에서 힘점까지 얘가 R 벡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힘점이 이렇게 작용을 하면요, 이 R 벡터 방향으로 내 손가락을 이렇게 일치시키셔야 돼요. 그런 뒤에 F 벡터 쪽으로 이렇게 감아지시면요, 엄지손가락이 나오죠. 엄지손가락이 나오는 방향이 토크의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요, 토크가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위쪽으로 하면요, 얘가 뭐냐면요, 이런 방향으로 돌죠. 그래서 얘는 좌토크가 되는 거예요. 좌토크는 지금 어떤가요? 엄지손가락이 위쪽으로 나왔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토크가 되고요. 만약에 F벡터가 이쪽으로 작용하면요, 반대로 감아지어야 되겠죠. 그럼 엄지손가락이 밑에 쪽으로 내려가겠죠. 얘는 그러면은 회전이 이런 식으로 돌 거고요. 얘는 우토크라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도니까. 근데 얘는 엄지손가락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토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크는요,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는요, 벡터로 나타낼 필요 없기 때문에 플러스 토크, 마이너스 토크 또는 좌토크, 우토크로 이렇게만 나타내면 되기 때문에 방향성 요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초점 질문은요, 질점 동력학이 뭔지 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뉴턴 역학의 특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